거란군은 돌파하려고 하고 강감찬은 검차로 막으면서 전쟁이 이제 호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역시 예전이랑 똑같이 거란군이 흥화진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흥화진 근처로. 기록을 보면은 흥화진 근처에 일어서 기병 12,000명을 선발해서 한 골짜기 가운데에 매복시키고 이제 굵은 줄과 쇠가죽으로 강을 막고 기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걸 터뜨려서 수공을 한 겁니다. 이때 수공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로 적을 휩쓸어버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임진록에도 보통 그렇게 묘사되잖아요. 예, 아마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딱 타이밍에 맞춰서 딱 터뜨려서 어마어마한 양을 막 터뜨리고 하려면은 뚝도 미리 공사를 막 다 해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그 뚝을 폭파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수공은 아마 수위를 약간 높인 것 같아요. 이게 수위가 조금만 높여줘도 지나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사이에 매복해있던 병사들이 부하하려는 병사들을 거란군을 공격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공을 이용해서 거란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아마 귀주대첩이 이제 수공으로 잘못 알려진 배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귀주대첩으로 잘못 알려져서. 소배합이 흥화진에서 막히니까 이제 개경으로의 직공을 선택합니다. 그럼 애초에 흥화진을 함락을 시키고 지나온 게 아니라 그쵸. 그냥 패스를 한 거네요. 2차 여전쟁을 보면 고려 왕이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초기에 빠르게 직공을 선택해서 개경을 바로 먹어버리자,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왕이 도망가기 전에 그냥 바로 빨리 먹어버리자.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때 먹혔던 전술이거든요. 그 전에 있던 정묘호란 때 왕이 강화도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이 강화도로 도망갈 틈도 없이 바로 그냥 서울로 직공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왕이 결국 강화도로 못 가고 남한산성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거란도 아마 왕이 도망갈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직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거란이 신은년 평화라는 현재 신계읍 거기까지 도착을 하니까 안주에 있던 강감찬이 서둘러서 이제 김종현에게 1만 병력을 줘서 지원을 보냅니다. 고려의 현종이 결정을 내리는데 현종이 도망가는 거 대신 싸우는 걸 결정을 합니다. 청야전술, 그러니까 다 비워놓는 거죠. 오는 길에 있는 거를 뭐 식량이나 이런 걸 다 비워놔 버립니다. 이제 보급도 부족하고 계속 뒤에서 추격하는 군대랑 싸우느라 지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전을 벌이기 불안했나 봐요. 개경을 쳤다가 개경의 방비가 세면 어쩌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경으로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가 군사 돌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그냥 갈게. 라고 말을 하면서 금교역이라는 곳에 기병 300명을 몰래 주둔시킵니다. 아마 고려가 방심하면은 그때 기습적으로 개경을 쳐서 함락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기병 300명이 숨어있는 걸 우리나라가 또 알고 밤에 병력 100명을 보내서 이 300명의 적군을 격파시킵니다. 3분의 1 수준인데 격파를 시켰네요.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왜 100명만 보냈냐. 네. 500명 보내지. 보면은 개경의 병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추측을 해요. 거의 왕의 뭐 측근 근위대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왜냐면 강감찬한테 내준 병력이 20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배합도 나름대로 애가 탔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경 쪽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100명밖에 안 보냈다는 거는 병력이 여유롭지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소배합이 결국 퇴각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개경을 공격했는데 바로 함락을 못 시키고 장기화가 돼버리면은 뒤에서 강감찬의 지원군이 왔을 때 거의 전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애초에 뭐 귀주지척까지 갈 필요도 없이 거란 목표를 못 달성하고 퇴각을 한 거니까 저 시점에서 이미 패배한 거네요, 거란은. 거란은 사실상 이미 퇴각을 하면서 이번 전쟁은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퇴각하는 거란을 쫓아서 뭐 여러 군데에서 연주나 위주 같은 데서 이겼다는 기록이 있는데 추격전을 벌여서 이긴 것 같고, 중요한 전쟁은 귀주에서 벌어지는데 여기서 강감찬의 본대랑 소배합이 조우를 합니다. 이때 강감찬이 본대를 다 끌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다 끌고 왔다면 아마 20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란군은 10만이었는데 처음에 건너왔을 때 10만이라고 했는데 아마 계속된 전투 때문에 사상자랑 이탈자가 나왔을 거고 해서 아마 10만은 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귀주성 앞에 보면은 강이 2개가 흘러요. 2개가 Y자로 흐르는데 이제 거란군이랑 강감찬
군이 둘 다 강을 건너와서 이 Y자 사이에서 싸웁니다. 고려군도 강을 건너고 그렇죠. 거란군도 강을 건너고. 그래서 양쪽 군이 둘 다 강을 뒤에 지고 싸웁니다. 기록을 보면 양쪽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면서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고 해요. 뭐 이때도 검차가 쓰였겠죠 아마. 그래서 뭐 거란군은 돌파하려고 하고 강감찬은 검차로 막으면서 전쟁이 이제 호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비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서 북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란군이 북쪽에 있었거든요. 네. 이게 비바람 세게 불 때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눈도 뜨기 힘들고. 바람이 이제 거란군 쪽으로 부니까, 그리고 그 당시 전쟁은 활이 중요한데 활도 쏘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람이 역방향으로 불면. 그 와중에 고려군이 이때다 싶어서 몰아치기. 몰아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김종현이 이끄는 병사 1만 명이 도착을 합니다. 같이 협공을 합니다. 이때 김종현 군은 뭐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강감찬도 아마 김종현이 같이 합류할 거라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싸우고 있으면 김종현이 합류를 하겠다. 이제 소배합이 퇴각을 합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은 뭐 시체가 들을 덮고 소배합이 뭐 갑옷이랑 무기 다 버리고 도망쳐라 해서 다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살아서 돌아간 자가 뭐 겨우 수천 명이었다. 지금까지 거란 전쟁 중에서 거란이 가장 큰 패배를 입은 게 이 귀주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초에 거란군은 퇴각을 할 생각이었고 네. 그거를 그냥 놓아준다고 해서 다시 퇴각을 하다가 개경으로 돌아올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고려는 뭐가 좋은 건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는 거란이 다시 고려를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보냈으면 그 병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 보존된 병력으로 다시 공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영화 노량이 개봉했었죠. 네. 임진왜란 배경으로. 그 노량해전을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퇴각해야 되는데 이순신은 그걸 공격한 거거든요. 그걸 공격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 중에 노량해전이 가장 격렬했고, 이순신이 해전 중에 아군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게 노량해전이에요. 근데 이순신은 왜 그걸 공격했냐? 이 병력이 그대로 돌아가면 언젠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피해를 줘야 된다, 얘네들한테. 그 생각 때문에 공격을 한 거거든요. 아마 귀주대첩도 비슷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전쟁 결과를 보면은 그 의미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결과가 어땠죠? 고려에서 요청을 합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건국이 될 테니까 공물을 바칠 수 있게 해달라. 억류됐던 거란 높은 관리 같은 사람들을 귀환시키고. 그래서 이제 거란에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겼다고 해서 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나 싶었는데 곡물은 계속 주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결국 국교를 정상화하자고 요청을 한 건데, 거란은 그 전에 계속 요청했던 게 뭐냐면은 고려 왕이 친조를 해라, 강동 육주 반환, 요런 조건들이 늘 있었거든요, 전쟁 명분이.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요청을 허락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 명분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친조 안 해도 돼, 강동 육주 안 줘도 돼, 그리고 전쟁을 그만하자, 이걸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치요? 그 전쟁 명분으로 말했던 거를 우리가 포기하겠다. 전쟁 명분을 포기했다는 건 결국 패배를 인정한 거죠. 그래, 여기까지 하자. 대신 우리가 공물 계속 바치고 형 취급해줄게. 너 가오 살려줄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게 이 3차 거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고려 현종이 계속해서 이제 성을 쌓았다는 얘기가 있고, 보수를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군대 사열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계속 점검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귀주대첩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런 현종의 항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현종이 그냥 개경을 버리고 도망쳤거나 했으면은 거란이 개경을 함락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상황이 커지거든요. 수도가 함락당했다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2차 여요전쟁 때 개경이 함락당하고 현종이 도망가니까 호족들이 왕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거는 좀 현종의 항전 의지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 현종이 뭐 성군이냐 아니냐, 뭐 능력이 엄청 좋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국가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위정자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다. 뭐 강감찬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현종이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승리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감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대군을 통솔한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고 이렇게 대군을 맡겼다는 거는 현종이 그만큼 강감찬을 신뢰했다는 뜻이고, 왜냐면 대군을 맡길 때는 보통 가족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그 병력 돌려서 오면은 그냥 끝이니까. 이성계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뢰 속에서 이제 현종의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주대첩이라는 대승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